안녕하세요, 주가박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 중에 비대면 관련주 R서포트를 가지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재무 분석을 한번 해볼까 하는데요. 왜 갑자기 R서포트에 재무 분석을 뜬금없이 하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 이유는 R서포트의 이번 반기 단기 순이익이 갑자기 마이너스 30%에 가까운 급락을 보여서 분명 당황스러워 하실 분들이 있으리라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R서포트는 재무적으로 탄탄한 회사고요. 원격 지원이나 원격 제어 분야에서 일본을 비롯해 아시아 시장에서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단기 순이익이 마이너스 30%에 가까운 적자 전환을 했을까요? 자, 그럼 재무사항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화면은 R서포트의 재무 비율인데요. 자,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에는 2017년, 2018년, 2019년에 비해서 2020년 반기에 영업이익률이 큰 폭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그런데요, 단기순이익을 보시면 단기순이익도 2017년서부터 꾸준히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2020년 반기에 와서 거의 마이너스 30%에 가까운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분명히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을 좀 당혹스럽게 만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현재 R서포트를 갖고 계신 분들이 더 들고 가야 되는지 아니면 지금 정리를 해야 되는지 궁금해 하실 분들이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자, 그러면 왜 이 단기순이익이 마이너스 30%까지 빠지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살펴보면 아마 향후 대응법도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그럼 재무제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2020년 반기보고서 한번 들어가서 볼게요. 자, 여기에서 연결 재무제표를 한번 보면은요, 자, 그리고 손익계산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손익계산서를 보시면 2019년 1월서부터 2019년 6월 30일까지 반기고요. 그 다음에 올해 2020년 1월서부터 2020년 6월 30일까지 반기입니다. 그래서 요 두 재무제표를 비교해 보는 건데요. 일단 여기 영업수익을 보시면 여기 10기는 2019년이라고 그랬죠. 2019년에 133억을 했습니다. 근데 올해 반기는 258억을 했어요. 영업수익이 큰 폭으로 증가를 했죠. 그리고 비용도 보시면 19년에는 102억 정도, 그 다음에 올해 들어서는 143억 정도 조금 늘기는 했습니다. 어차피 매출이 늘면 비용도 늘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폭이 크지는 않죠. 그런데 여기 지금 눈에 띄는 수치가 하나 보이는데요. 257억이라는 금액이 보이고 여기에는 지금 19억, 그러면 거의 9배에 가까운 증가세를 보였는데요. 이게 뭐냐 하면 금융원가입니다. 금융원가다라고 하면 보통 우리가 이자 비용을 많이 생각하는데요. 대표적으로 보통 이자 비용이라고 많이 봅니다. 그 이외에도 뭐 투자 손실 이런 것도 다 여기에 포함이 되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이 금융원가 비용으로 인해서 이렇게 영업이익을 크게 냈는데도 불구하고 단기순이익이 마이너스가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금융원가에서 뭐가 이렇게 손실이 많이 났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재무제표 주석에 들어가서요, 여기 금융수익과 금융비용이 있죠. 자, 요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19년 누적과 20년 반기 누적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차이가 큰 금액만 확인해 보시면 돼요. 쭉 보니까 지금 요 가격대가 좀 큰 폭으로 차이가 나는데요. 여기서 보시면 2019년에는 파생상품 처분 손실이 14억이었는데요. 올해는 211억입니다. 원인은 얘인 것 같네요. 그죠? 결국 투자해서 손실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R서포트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 흔들려서 적자가 난 게 아니고요. 투자를 잘못해서 손실이 난 회사입니다. 결국 영업 환경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차피 이 투자 손실이야 나중에 또 투자 잘해서 돈 벌면 되는 거고 영업 활동하고는 전혀 무관한 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런 상황으로 인해서
단기 수익이 마이너스 30%에 가까운 하락세를 보였기 때문에 단기 충격은 있을 수 있지만 알서포트의 영업 환경이 훼손된 게 아니기 때문에 추가적인 반등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차트를 보시면 이 5일선과 11선, 21선이 나란히 상승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죠. 그리고 이 5일선과 11선, 11선과 21선 이 갭에 따라서 강한 급등이냐 아니면 약한 급등이냐 라는 것도 간혹 따져보기도 하는데요. 지금은 제가 차트를 확대해 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갭이 커 보이기는 하지만 아직은 그렇게 확대되지 않은 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가격도 보시면 여기 현재가를 기준으로 해서 고점 대비 마이너스 20%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이 현재가 대비해서 이 5일선까지 갭이 또 마이너스 20% 상황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종목이 더 갈 것 같기는 하고, 그렇다고 이 5일선까지 조정이 들어가면 당장 수익의 20%는 반납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사실 이런 고민은 욕심에서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이럴 때는 반이라도 챙기시고 추후의 흐름을 기다려 보는 것도 괜찮고요. 사실 어떠한 선택을 하셔도 지나고 나면 다 불만족스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불만족의 크기라도 줄여보자는 취지에서 반청하고 나머지 가지고 대응하는 매매법을 권해드리는 거고요. 사실 이런 급등주의 대응법은 사람마다 천차만별이기는 하지만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는 이런 종목들은 수익을 조금씩 챙기시면서 그 상승세를 만끽하시다가 조정이 들어오면 다시 물량을 실어 따라가는 방식으로 접근하셔야 최대한 그 수익을 챙겨 드실 수 있습니다. 만약에 난 귀찮아 하시는 분들은 투자 종목의 향후 성장성만 체크하시면서 상승하든지 아니면 하락하든지 내 본전가만 훼손하지 않는다면 대응하지 않고 내버려 두셔도 되고요. 난 시장에 맞게 최대한의 수익을 챙기면서 따라갈 거야 라고 하시는 분들은 앞서 말씀드린 방법대로 대응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대응을 하시던 여러분의 성향에 맞는 방식으로 대응하시면 되고요. 이 모든 매매법의 공통 대응법은 수익이 손실로 전환되게 놔두시는 근거 없는 매매는 시도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간혹 여러분들은 이런 말들을 하시죠. 저거 내가 어저께 봤던 종목인데 오늘 급등했어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에이 저거 샀어야 했는데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다음번에 눈에 보이는 괜찮은 종목이 보이면 과거에 후회했던 기억 때문에 매수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곧바로 손실로 이어지게 되죠. 그러면 또 이렇게 말씀들을 하십니다. 내가 사면 다 떨어져 라고. 하지만 여러분은 지금 뇌에 속고 계시는 건데요. 사실 여러분은 그 급등 종목 말고도 다른 많은 종목들을 봤었습니다. 그 봤던 종목들 중에서 대부분의 종목이 떨어졌고요. 급등했던 좋은 종목만 여러분의 뇌가 기억하는 바람에 매매 실수를 저지르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뇌는 좋고 나쁜 이벤트만 기억해서 우리의 판단력을 흐리게 하는데요. 여러분은 이런 뇌 속임수에 속지 마시고 여러분의 경험치에 뇌가 반응하게 연습만 많이 하시면 됩니다. 누구에게나 성공과 실패의 확률은 50대 50입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성공률을 높일 수도 있고 아니면 손실률을 높일 수도 있으니까 항상 생각하시면서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오늘 준비한 건 여기까지이고요. 이 영상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